올해부터 본격적인 첨단 항공 엔진 KF-21 혹은 무인 전투기 개발할 수 있는 엔진 개발하는데 지금 14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14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 14년 뒤에는 KF-21에 국산 엔진이 장착한 게 비행을 할 수 있다. 근데 비행을 해보고 이 엔진이 쓸만한지 안정적인지 검증을 하는 게 이제 2040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때문에 좀 시간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어요. 3조 6천억 원에 14년 정도 개발이 기간이 드는데, 요게 됨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완벽한 항공의 독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KF-21 블록 3 스텔스 전투기 연구 개발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블록 2 이야기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블록 3 개발 소식 사실인가요? 지금 현재 블록 3 개발 방향은 정해진 것은 아니나 기초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제가 단독 보도한 내용 중에서 스텔스 기체 구조 연구를 올해부터 국방과학 연구소가 시작한다, 이게 제가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이 있는데, 잘 좀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게, 일단 KF-21 블록 3라고 하는 거는 KF-21 블록 1, 2, 3에서 1, 2에 없는 스텔스 기능을 강화하는 F-35급 이상으로 만드는 그 개량 계획입니다. 다만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개량을 하고 돈을 줄 것인지, 그러니까 개발 예산이 너무 많으면 이게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인 개량 방향을 찾고 있고, 만약에 KF-21을 개조해서 막 효과가 별로라면 아예 새로운 6세대 전투기라고 하는 것을 개발할지 요게 대해서 결정이 안 나는데, 이거 결정을 하려면 일단 연구부터 해야 됩니다. 스텔스 기술에 대한 연구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구를 올해부터 하겠다. 그리고 실물 크기로 여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48개월 뒤까지 하겠다 라는 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이고, 그래서 블록 3라는 건 기본적으로 궁극의 KF-21, F-35를 넘어서 F-22급으로 되는 최 5.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개량 계획입니다. 다만 요게 대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내부 무장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외부에 장착된 무기를 다 내부에서 수납했다가 필요할 때 꺼낼 수 있게 하는 거. 요게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 무기를 꺼내고 내릴 때 그 도어라든가 아니면 유압 장비 이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있고, 요게 대한 기초 기술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항속거리도 늘어나고 안에 있는 안테나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들을 다 매끈하게 만들기 위한 컨포멀 안테나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레이더라든가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라든가 광학 장비들도 다 내장형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멈티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도입하는데, 일단 KF-21의 인공지능이 운영을 조정할 수 있게 바꾸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조정하는 드론을 KF-21과 같이 작전할 수 있게 하는 거 하나, 이것도 같이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KF-21 블록 3 개발 확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가짜 뉴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블록 3를 개발을 할지 아니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할지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를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비행기는 만드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사실 KF-21도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완벽한 5세대 전투기로 만들면 개발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까지 질질 끌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들어서 블록별 개발 계획, 진화적 개발 계획으로 일단 현재 구현 가능한 기술을 만들고 난 다음에 개량을 하자,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KF-21이 개발 기간이 실제 개발 기간 한 8년, 9년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이 개발하는데 8년 걸렸다 하면 엄청나게 오래 걸린 건데, 전투기는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속도라고 하면 됩니다. 20년 넘게 개발한 것도 많아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산업기술과 발달된 인프라 때문에 가능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현재 출산율도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공대생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옛날만큼의 그 개발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앞으로 미리 어떻게 할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놔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미리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2030년대 후반에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했지만 빠른 게 아니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연구를 하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걸 좀 알 수 있는 게 연구비인 것 같습니다. 연구비 규모는 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연구비 규모에 대해서 확정된 거는 사실 없어요. 다만 이제 추정치로는 이제 KF-21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비가 있다, 이건데, 차를 살 때 옵션 고민이 되잖아요. 나는 이 기능을 넣고 싶은데 이 기능 넣으면 너무 비싸지고, 나는 이 기능 필요 없는데 내가 꼭 필요한 기능 묶여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무기를 개발할 때도 이게 항상 고민이 되고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투기인가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세운 다음에 사양을 정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KF-21이 비스텔스 전투기로 전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블록 1과 2까지 그 싸우는 개념 확정이 됐고, 그럼 여기다 스텔스 기능이 추가되면 어떤 걸 덜 할 수 있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요게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완전 풀 스텔스로 개발할 때 이제 조 단위 개발비가 드는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절약을 한다면 스텔스 기능을 없애지만 그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드론 기능을 적용하는 건 좀 더 싸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필수적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무기를 더, 그러니까 KF-21을 개량하는 거는 너무 비싸니까 KF-21에 장착된 무기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신무기를 장착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블록 3 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록 3 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KF-21의 전력을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갑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F-35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숫자가 60여 대, 그런데 우리의 경쟁국가라 할 수 있는 일본은 100여 대, 그리고 중국은 F-35랑 비교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 이미 200대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스텔스 전투기가 될 수 있는 KF-21을 개량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적절한지, 사양이 어떻게 될지 요게 대해서는 앞으로 좀 연구가 필요하고, 저도 이제 새로운 소식이 나온 대로 이제 취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엔진 국산화에 대한 내용도 좀 궁금해하시는데요. 엔진 국산화도 블록 3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블록 3 개발, 엔진 국산화가 성공하면 블록 3 개발에 들어갑니다. 엔진이라는 거는 항공기 가격이 한 40% 가까이 차지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이제 유도 무기, 그러니까 미사일에 들어가는 제트 엔진까지는 국산 개발까지 됐는데 사람이 타는 항공기 개발까지 가려면 이게 좀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인 첨단 항공 엔진, 그러니까 KF-21 혹은 무인 전투기 개발할 수 있는 엔진 개발하는데 지금 14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14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 14년 뒤에는 KF-21에 국산 엔진을 장착한 게 비행을 할 수 있다. 근데 비행을 해보고 이 엔진이 쓸만한지 안정적인지 검증을 하는 게 이제 2040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때문에 좀 시간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어요. 3조 6천억 원에 14년 정도 개발이 기간이 드는데, 요게 됨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이제 완벽한 항공의 그 독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KF-21의 국산화 비율은 65%라고 하는데, 국산화 비율이라는 게 만약에 KF-21이 1,000억 원이면 요 중에서 몇 억 원이 국내 기업에 최종적으로 돌아가는가 했을 때 그 기준으로 1,000억 원이나 하면 650억이 한국 기업에 지급이 되고 나머지 350억은 외국한테 넘어가더라 외화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 65%인데, 엔진이 국산화되면 이게 국산화율이 90% 이상으로 돼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완벽하게 이제 하나의 완결된 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주변국의 수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데 팔 수 있다라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KF-21 엔진은 1990년대 개발된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이라 하는데, 이 엔진급이 국산화할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아요. 뭐 일본, 프랑스, 중국, 미국, 영국 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7위 안에를 항공우주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개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도는 30년간 엔진 개발하다가 포기하고 프랑스한테 물건 받아가지고 쓰고 이런 것도 많거든요. 물론 인도가 좀 못하긴 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지난 몇 년간 발전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만들 때 이제 해외에서 엔진을 조립 생산하고 그다음 테스트하고 비행기에 다는 거, 이런 것들에 좀 강점이 있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요즘 주가가 좋죠. 이 발전기, 가스터빈 발전기를 만들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독자 IP라 해가지고 자체 설계한 터빈을 만든 거, 요거를 줄이면 항공기용 제트 엔진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경험이 없고 이런 거 다음에 날아가지고 테스트하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부 주도로 연구 개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2040년 블록 3 도입 이후 전 세계 전투기에서 KF-21의 위치는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때 되면 사실 전투기 가격이 너무 비싸질 거예요. 지금도 한 대 2천억 원대가 넘는 전투기들이 많은데, 지금 6세대 전투기 이야기를 하면 뭐 한 대 3천억, 4천억 이러거든요. 숫자가 아무리 이제 경제가 발전해도 이 감당이 어려운 수준으로
시장으로 전투기 가격이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F-21 지금 가지고 있는 가성비 G 우리가 1,000억 원대라고 하는데 이게 경쟁 기종 라팔이 1,500억 대비 거의 70%거든요. 요거를 2040년대에도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전투기는 아니지만 가장 가성비 좋은 시장으로서 전투기 시장에 진출하고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비싼 전투기를 그것만으로도 공군 전력을 유지할 수 없는 나라들한테 우리가 그 보조 전력으로 대항하면서 수출도 제한하고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 공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국산 전투기에 저렴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수적 우세를 채울 수 있는 이런 능력으로 갖추게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KF-21의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티르키의 칸이 좀 위기를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티르키의 칸 전투기의 프로토타입 첫 비행이 6월로 미뤄졌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과거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티르키의 칸 전투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남의 나라 이야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게는 좀 제정신이 아니죠. 일정이. 무슨 말이라고 하면 일단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튀르키예의 밀리터리 매니아라든가 언론에서는 이 칸 전투기 우리처럼 걱정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잘 되고 우리 KF-21을 압도하는 성능 나올 거라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프로토타입 첫 비행이 6월로 미뤄졌다는데 사실 칸은 이미 날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 칸 P0라고 하는데 이 지금 6월로 미뤄졌다는 건 칸 P1이라는 비행기예요. P0랑 P1이 뭐가 다르냐? P0는 전투기가 아닌데 그냥 전투기인 척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결국 시제기인데 시제품이라는 거는 이 시제품을 일단 만들어보고 테스트한 다음에 수정을 해가지고 양산품 최종 모델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칸 P0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만 되고 실제적으로 전투기, 전투 장비로서 탑재하거나 이런 게 검증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KF-21 시제기랑 칸 P0 시제기랑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기능과 수준이 전혀 다른 건데 거기다가 칸 P0 전투기 뭐 2022년 4년에 이제 첫 비행을 했는데 그 만들고 2년 동안 비행 딱 2번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KF-21 시제기는 몇 번 비행했냐? 1600번 비행했어요. 튀르키예가 2번 비행할 때 우리는 1600번 비행하면서 비행 데이터도 쌓고 어떻게 문제를 수정하고 이런 것들을 가졌는데 그거를 튀르키예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비행이 제대로 된 전투기가 아니고 그냥 하늘 날아다니는 시험 비행이기 때문에 비행을 해도 데이터를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비행기가 언제 나오냐는 게 바로 P1이라고 하는 프로토타입이고 이것이 원래 2025년 12월에 완성되기로 했는데 6개월 동안 밀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P1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테스트를 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KF-21 시제기는 6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6대가 1600회 비행을 했는데 이 P1도 올해 6월에 완성이 된 다음에 3대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몇백 번 비행을 하겠다는데 이게 한참 모자랍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튀르키예 칸 전투기는 자기네들 말로 2029년에 실용화가 된다는데 이게 거의 뻥일 가능성이 높아요. 뻥이 아니고 실제로 배치한다. 그러면 검증되지 않은 전투기 뭐 조종하다가 갑자기 오류가 나서 떨어질 수 있는 전투기를 튀르키예 공군에 배치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튀르키예가 이제 칸 전투기는 KF-21보다 크기도 크고 성능도 좋고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엄청 합니다. 막 KF-21이 수출 시장하면 자기도 수출할 거라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좀 비현실적이고 좀 과장해서 말씀하는 게 있죠. 이 튀르키예 칸 전투기는 인도네시아 수출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2025년 6월 처음 계약과 달리 인도네시아 납품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튀르키예 칸 전투기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팩트는 인도네시아가 칸을 정식 구매 계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처음에 48대를 이제 100억 달러에 사겠다고 했다가 최근에 조건을 바꿨어요. 무슨 조건을 바꿨냐? 지금 튀르키예 칸 전투기 P0는 제너럴 일렉트릭 F110이라는 엔진을 탑재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공군의 그 F-15K에도 탑재된 엔진인데 요 엔진은 당연히 미국산이에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엔진을 탑재한 거 말고 튀르키예 국산 엔진을 탑재한 비행기가 나오면 그때 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튀르키예 국산 엔진은 TF 35,000이라 해가지고 최대 35,000 파운드 추력을 가진 건데 이 엔진이 제가 앞서 말했던 KF-21 국산화 엔진보다 훨씬 더 크고 출력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제가 3조 6천억을 들여서 14년의 개발 기간을 들여서 우리가 27,000파운드급 엔진을 만드는데 튀르키예는 이 35,000파운드급 엔진을 언제 내놓겠냐? 2029년에 완성하겠대요. 지금 이미 시제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이게 뭐 외계인을 잡아서 고문을 하든 뭘 하든 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냐? 중국으로부터 엔진을 수입한 다음에 택가리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허락해 줄 것도 아니죠. 그런데 튀르키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이 정부 발표나 이런 것도 좀 거짓이라는 걸 과장해서 섞어서 말하다 보니까 무리한 개발 스케줄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무리한 개발 스케줄을 그냥 지키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회사 다녀신 분은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가라로 만들어 놓으면 그 가라를 치우고 다시 제대로 만들려면 이게 시간이 걸려서 최종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튀르키예 엔진 개발에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보다 튀르키예가 엔진 기술이 더 좋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튀르키예가 뭐 가스터빈 엔진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산업이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발달된 것도 아닌데 외계인 한 명 납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10명 납치해도 모자랍니다. 특히 소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에 비해서 부족한데 우리나라 엔진보다 한 30% 더 좋은 출력이 더 큰 엔진을 우리나라보다 5년 먼저 만든다? 이건 뭐 그냥 사기치는 것 가깝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이걸 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도네시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산 엔진을 단 칸 전투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뭐 자기들이 호기롭게 100억 달러로 주고 사겠다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핑계거리 찾은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무기를 사고 팔아도 되냐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알고서도 그렇게 짜고 쳐준 건가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인도네시아가 KF-21 구매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감정이 안 좋죠. 이제 개발비도 깎아달라고 살까 안 살까 이야기하고 약을 흘리고 있으니까 열이 받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랑 KF-21은 아직 이제 공동 개발국이자 초기 구매국가 가능성 중에 하나로 현재 지금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인도네시아 측면에서도 칸 전투기가 증명되거나 검증이 안 된 걸 알기 때문에 덜컥 정치적인 목적으로 구매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맺으면 이게 문제가 생길 걸 알고 있으니까 핑계거리로 계약을 맺고 사긴 살 건데 국산 엔진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좀 정황적인 증거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인도네시아가 또 F-15 전투기 계약 구매를 했는데 이걸 또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한 이유는 결국에는 인도네시아는 칸, 그 다음에 F-15, KF-21 세 종류에 대해서 구매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두 종류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연기될 것이다. 그러면 KF-21을 워낙 중요하고 지금 현재 먼저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두 사업을 취소하거나 연기시킨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KF-21이 튀르키예 칸 전투기와 수출 경쟁에서 어떤 비교 우위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튀르키예가 자기들이 말하는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튀르키예는 사실 국산 미사일, 그러니까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다 개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F-21 블록 1, 2는 공대공 미사일은 다 전량 수입합니다. 요게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그 다음에 통합할 때 이제 수출 제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는 전투기에다가 미사일까지 다 국산이니까 전혀 수출에 걱정이 없다. 이게 포인트고 두 번째로 이제 엔진까지 국산화되면 이렇게 완벽하게 튀르키예가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다. 이걸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적으로 튀르키예 칸 전투기가 KF-21보다 한 단계 커요. F-15K 전투기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전투기랑 튀르키예 칸 전투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주장으로는 KF-21이 크기도 작고 무장 탑재량도 부족하다. 그 다음에 스텔스 성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튀르키예가 지금 현재 P0라고 하는 제품을 내놨는데 그게 내부 무장창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 했는데 없어요. 그냥 내부 무장창 공간만 있어요. 그 공간이 있는 것은 KF-21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P1에서 내부 무장창이 들어가는데 내부 무장창을 만든다 해가지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거의 1000번 이상 내부 무장창의 도어를 열고 무기를 잘 떨구고 이렇게 문제가 안 생겨야지 잘 운영이 되는데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기대도 좀 안 되고 거기다가 엔진 문제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튀르키예 칸 전투기는 20대 이상 못 만듭니다. 미국이 엔진 수출을 해준 게 그 20기 분량의 칸 전투기 밖에 안 돼요. 이건 뭐 내수 물량도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수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성능이 좋다고 하는 거는 사실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내부 무장창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건데 KF-21을 괜히 크기를 작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최적화된 크기가 딱 이게 좋기 때문에 만든 거고 칸은 그래서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KF-21이 그러면 단점이 완전히 없어지고 영원히 그 단점을 유지하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국산 무장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수출에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2018년까지 완성돼서 국산으로 쓰일 것이고 국산 공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그 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여러 무장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우리는 딱 그 1600회 이상 지금 이미 시험 평가를 해가지고 다 잠정 전투용 사용 평가가 승인이 됐어요. 전투용을 쓸 수 있는 게 이미 동태인데 튀르키예는 지금 현재 3번 띄우는 그 다음에 실무관 멀게 이런 것들을 3번 띄운 게 다 있기 때문에 이 검증 측면에서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걔들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이미 다 중형 전투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는 튀르키예가 걱정이 되는 게 튀르키예가 방위사업이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수출 뭐 잘 되거나 이런 것도 있고 특히 드론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나갑니다. 다만 이 튀르키예는 정치적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국산화를 추진하거나 이런 쉽게 말해서 국뽕이 정치에 점령당하는 이 정책에 점령당하는 게 굉장히 문제인데 대한민국은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안 되도록 감시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가져야 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싱가포르 에어쇼를 다녀왔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좀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싱가포르 에어쇼는 세계 3대 에어쇼라고 불리는데 한국의 서울 에어쇼랑 다른 점은 민수용 항공기랑 군용 항공기가 같이 전시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주요 무기 구매 사업들이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FA-50 전투기 구매나 수출이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건 현지에 있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 관계자로부터 들었고 제 눈으로도 약간 뒤에 그 카이 그 전시한 부스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 여기에서는 방글라데시에서 오셨습니다, 태국에서 오셨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오셨습니다, 이 VIP들이 계속 방문하면서 FA-50을 물어보고 얘 언제 받을 수 있냐, 지금 주문한 게 언제 오냐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할 때마다 대한민국이 의전 프로토콜이 있어가지고 카이는 외국에서 귀빈이 오시면 그 나라의 국기라든가 이런 거 보여주면서 환영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화면에 띄워줘야 됩니다. 이게 한국식 의전인데 의도하지 않는 이분들 이 나라에서도 오셨어요 하면서 당황하면서 준비를 안 한 국가도 오셨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다만 요게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온 건 이제 상반기쯤에 좀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에어쇼 행사 중에 필리핀이 이미 FA-50 전투기를 그 카이로부터 구매하고 성능 개량도 했는데 이제 유지보수 계약까지 이 에어쇼 기간 쪽에 했습니다.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주목할 거라 생각했고 그리고 싱가포르가 방위사업 선진국이에요. ST 엔지니어링이라고 우리나라 치면 하나 에어스페이스랑 하나 오션이 합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회사의 그 임원분들과 같이 이제 밥도 먹고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나라 그 싱가포르도 한국처럼 장점이 있더라고요. 납기가 빨라가지고 한국산 포탄 수출을 다는 것처럼 싱가포르도 포탄 수출을 납기가 잘 맞추고 해서 그걸로 이제 좀 이기기만 하고 성장을 하는데 나라가 너무 작으니까 공동개발 그러니까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혼자 만들 수 없으니까 이 파트너를 찾는데 한국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공지능, 드론 그 다음에 기계 장치나 장갑차에 대한 부품 분야에서의 협력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도 주시고 이제 어떤 회사랑 같이 일하는 게 좋겠냐 이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방산에 대해서 좀 달라진 위상을 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올해도 대한민국 방산이 건조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